12월 31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감회가 새로운 것이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박찬종 TV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통령 선거를 불과 60여일을 남겨둔 시점이 됩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 5년을 심판하고 이 정권의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의 이 종말을 고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 세력을 회복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쪽으로 정권이 탈환돼야 되겠다 하는 염원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년 3월 9일 선거를 오늘 12월 31일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자유민주 세력 쪽으로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정권 탈환이 아주 만만치 않은 여러 장애물과 혼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민주 세력 쪽으로 정권이 탈환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관변 여론조사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여론조사기관에서 이른바 정권 교체의 희망이 정권 유지 연장보다도 적어도 10% 이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자유민주 세력을 대표해서 정권 탈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과 그 당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이 정권 교체 열망에도 훨씬 뒤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이번 주 들어와서는 계속 밀리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은 심각하고 그 심도가 깊은 가운데 내년 2022년 1월 1일 새해를 맞게 이르렀습니다. 이 정권이 배출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그는 대장동 게이트라는 올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그의 성정, 인격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위험한 인물이 이 정권을 선거했을 때 올 수 있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무서운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 세력이 정권을 탈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장애물 그리고 함정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해서 과연 정권 탈환이 가능하겠느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이런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차 세계대전 개전 초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했던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940년 5월 28일에서 다음 달 6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프랑스의 북서부 해안 덩케르크 항구에 그 소도시의 그 항구에 영국군 22만 명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연합군 11만 명 해서 33만 명의 대군이 히틀러의 전격 작전에 밀려가지고 거기에 밀집해서 영국 쪽으로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철수 작전을 도모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히틀러는 이미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장악하고 그래 프랑스 북서부를 침공해 들어와서 그리고 덩케르크 항구에 모여있는 이 연합군을 최종 목표로 해서 이 선멸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런던의 전략본부에서 처칠 수상이 군 관계자들과 전략회의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34만 명을 무사히 구출하는 방법이 없다. 전략 전술면에서 방법이 없다. 수송할 배도 모자라고 그리고 독일군의 그 전차 군단의 그 전격전의 속도에 밀려가지고 도저히 이 34만 명을 전부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절망적 전략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는 BBC 방송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 처칠 수상은 영국 전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덩케르크에는 영국군과 우리 연합군 34만 명이 거기서 철수 작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독일의 전차 군단과 공중 폭격에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수단은 제한되어 있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영국과 우리 연합군을 구출해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당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집에서 우리의 이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강요들도 기도하고 국회의원들도 기도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눈물 어린 감동적인 기도해달라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덩케르크 가까이 왔던 독일군이 더 이상 진격을 개시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졌어. 폭우가 며칠간 쏟아졌어. 그래서 전차 군단들이 그 탱크로 진흙밭을 돌파하기가 어렵게 돼가지고 전지를 멈추게 되었고, 하늘이 먹구름이 끼고 계속 비가 오고 이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독일 공군기가 덩케르크를 포격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틈새 일주일 사이에 34만 명 영국군과 연합군 전원이 한 사람의 인명 손실도 없이 전원이 영국 본토로 철수하게 이르렀습니다. 후일 윈스턴 처칠은 그의 전쟁 회고를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영국 국민들이 그리고 연합국의 국민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그 기도의 기적이라고 그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년 3월 9일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앞길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는 데는 이걸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고 염원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감히 처칠 수상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는 성당에서, 개신교 신자는 교회에서, 불교 신자는 사원에서,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는 많은 이들은 하늘을 향해 가지고 이 땅에 자유민주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 이 종식을 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 가능성과 그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해를 우리가 기도와 염원 속에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늘을 향해서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이 순간에 시청자 여러분과 저는 같이 공감하고 그게 뜻을 모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회고하기가 사실은 언짢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문재인 정권 5년이 어떠했다 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 10일 그가 취임하면서 헌법에 서약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 통합의 시대가 열린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다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야당의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현안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젊은이들과 소주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남대문 시장에도 자주 들리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자회견을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기자를 통한 소통도 강화하겠다. 여러분, 지켜졌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헌법적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물어보나만 하고 돌아보나만 합니다. 뭐 거기 경제정책, 그 다음에 소주성 정책,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 청년 대책 하나 뭐 성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 그런 걸 성공할 수 없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하나 신기한 것이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일은 절대로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탈원전 같은 게 그래요. 그 임기 말이 되니까 한수원에서도 탈원전은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보고서를 지난주에 발표할 정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지지자가 반대하는 것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지지자들이 하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 제가 이번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거의 확인된 사실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연말에 절대로 사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그때 새로 당선된 사람과 협의해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던 이런 절차를 밟을 생각을 했는데 연말에 갑자기 이게 사면 카드를 끌어낸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석기를 풀어내라고 하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압력, 이재명의 압력도 있지만은 촛불 정권의 바탕에는 극좌파, 친북 좌파들이 촛불 집회를 주도했고 그래 그들은 우리가 문재인을 대통령 당선시켰다라고는 우월감을 갖고 있고 그래 이 정권은 항상 그들에게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곁들여 이재명 후보가 이석기를 풀어내라고 가석방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요. 확신범으로. 가석방이 되려고 한다면 교도소의 수용 기간 동안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감될 당시의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개과천선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확신범이지요. 가석방 효과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압력 때문에 서둘러 가지고 이석기 가석방에 한명숙 넣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 그러니까 이런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 마지막까지 종북 주사파에 휘둘려 온 이런 정권입니다. 나머지는 더 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옹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이런 위험한 성격을 가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임기 초부터 무슨 불장난을 같은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욱 더 완강하고 철저한 종북 주사파 김정은적 본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왜 종전선언에 반대하느냐. 일본이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 일본이 반대하는 종전선언을 동일선상에서 반대하는 윤석열 너는 친일파요 매국노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온다면 친김정은 정권의 본색은 더욱 강화되고 노골화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종북주사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험인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길을 우리는 저지해야 합니다.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이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또 내일 새해의 첫날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처칠 수상의 1940년 5월 28일과 6월 4일에 있었던 덩케르크 작전에서 도저히 군사 전술상으로는 34만 명의 군대를 철수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영국 국민과 연합군 국민들에게 기도로서 하늘에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기적을 바라야 된다라고 했던 그때 일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염원하고 하는 그런 연말과 새해를 맞이할 것을 간곡히 빌어 맞이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